자, 친박 진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이에 묘한 갈등의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정 기자, 지금 어떤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사실 반기문 총장이 1월 달쯤에 이제 귀국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에 따라서 이미 새누리당 여권 안에서 대선 주자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동안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선 주자로 띄운 것은 친박계였습니다. 당내에 적절한 후보가 없으니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반 총장을 새누리당 대선 주자로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랬던 친박 의원들이 근데 최근에 와서 놀랍게도 그 온도가 확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발언들을 이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문종, 윤상현, 최경환 이런 그야말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친박의 핵심들인데, 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번 하나씩 저희가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홍문종 의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반 총장을 보면 걱정이 많다. 정치에서 문재인 안철수는 프로지만 반 총장은 아마추어 아닌가라면서 반 총장을 약간 뭐 이렇게 아주 높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홍문종 의원은 바로 직전 5월 달에 한국에 반 총장이 네. 왔을 때 반 총장은 새누리당 대선 주자 가운데 변수가 아닌 상수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앞장서서 반 총장을 띄웠던 인물입니다. 박수영 기자, 실제로 윤상현, 최경환 의원도 실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반 총장은 많은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반기문 이꼴 친박 지지라는 등식은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친박의 핵심이라고 여겨졌던 최경환 의원도 요즘은 너도 나도 대선 출마한다고 해서 안 나오면 정치인 취급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친박에서도 뭔가 독자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결정 기자.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배경을 알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뿐이죠.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해석은 친박 진영이 그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뛰어서는 곤란하다. 옹립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는 반기문 총장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검증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난관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대선 후보로서 나중에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정진석 지금 원내대표가 얼굴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유엔에 방문했을 때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죠. 네. 당시에 JP가 충청 대망론을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해 돕겠다라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친박계나 청와대와 어떤 상의도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반기문 총장을 옹립하고 싶은 친박계 안에서 서로 간에 반기문 총장을 서로 누가 더 가깝게 끌어안느냐라고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또 다른 친박계 의원들이 이런 견제구를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반기문 총장은 친박이 후보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냈다고 대체로 이제 믿고 있는데 충청도 지역 의원들이 나서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장면을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휴대전화 보다 보면 뒤에 이제 방청석에 있는 저 기자석에서 사진 기자들이 다 찍거든요. 번번이 찍히는데 오늘 또 찍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이 핸드폰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인 전희경 의원의 핸드폰입니다. 자, 누군가가 지금 트위터를 보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트윗을 왜 보내냐. 옆자리니까 확 패버리라고 지금 주 차뿌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 차뿌까는 경상도 말로 확 차버릴까 이런 얘기인데 옆자리니까 확 패버리라고. 그럼 옆자리가 누구길래 이런 얘기를 했냐 보니까 옆자리에는 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바로 더민주의 표창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이 SNS 먼저 보냈던 SNS의 주인공이 바로 표창원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표창원 의원이 썼던 트위터 이것 때문인 건가요? 대한민국이 어느새 마녀 왕국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마녀왕국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표창원 의원은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트위터한 상태였 링크를 걸어놨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면서 마녀왕국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국정 전반에 불합리와 비상식이 넘치는 것, 이런 것, 일방적인 포갑 이런 거를 빨리 되찾을 수 있게, 정상을 되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트윗을 보고 정인경 의원이 확
주착국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언론의 자유가 세계 70등까지 떨어졌다고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야당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온 국민 앞에 우리나라가 마녀왕국이 되고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 글쎄요, 이런 트위터 주고받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까지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야당 내에서는요, 대통령이 임명했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약간의 온도차가 제1야당, 제2야당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그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 결의안에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원내 대표 또 수석부 대표한테 위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길 기자, 저건 어떤 뜻입니까? 예, 저 추석 연휴 전에 야3당이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방금 나온 장면은 국민의당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긴급위원총회를 열었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다수가 반대를 해서 김재수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에 있어서 국민의당은 동참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왜 안 했는지, 과연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야당끼리의 파워게임이나 이런 것 때문인지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김재수 장관이 청문회 당시에 많은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뭔가 잘못했을 때 내놓는 극단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큰 수단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임명되고 아직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뭐 인사청문 과정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내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국민의당은 아무래도 제3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항상 같이 가는 것보다는 자기 간의 어떤 존재감을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맹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우리만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이 실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야당도 생각이 좀 달라지고 제3당인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드 먼저 돌아서고 있고 그다음 김재수 장관 건도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것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